주택 가격은 더 상승할 거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답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라고요. 이게 심리. 모든 자산 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다, 심리. 심리에서부터 움직인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물가와 금리는 어떻게 변화될지, 또 가계 부채와 소비 지출, 수입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수치화한 이런 소비자 동향 통계 지표를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전반적인 국민들,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로 활용되는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맞이하면서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까지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주택 가격에 어떻게 심리가 작용될 수 있을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동향 지수 중 6개 주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하나하나 나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 지표로서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으로 해서 100으로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100보다 작으면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6개 지수 중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자, 6월 중 100.7, 100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월 대비 2.7포인트나 상승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그리고 좋아졌다라고 답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 달까지의 이 지수 추이입니다. 자, 100보다 하회했던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시기 이때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졌고요. 또 2020년 이때 코로나 때 이후 심리가 갑자기 또 크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이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온 2022년부터 또 큰 폭으로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100 요 수준에 조금 밑도는 요런 시점들은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던 시기, 대표적으로 2010년에서부터 2013년 요 시기에는 또 유럽발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였었고요. 또 2017년 요 시기에는 파리 대책이 나왔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또 심리가 떨어졌던 시기도 찾아왔었고요. 또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또 100보다 밑돌았던 시기가 있었죠. 집값이 잠시 조정을 받던 시기, 이런 시기도 있었더라. 자, 근데 지금 그 시기들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시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이가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따라서 추세가, 심리적 추세가 이미 돌파를 했다. 100 기준점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는 심리가 완전히 개선된 이런 추세적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리가 높아진 상황이 갑자기 꺾일 수는 없다. 그래서 추세는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적인 부분들은 엄청나게 개선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현재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형편이 어떠냐,
2022년 10월달 83이 나왔습니다. 자, 2023년 6월 89가 나왔습니다. 올라갔죠? 생활 형편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그리고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 좋아졌다. 자,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뒤 너의 생활 형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수치도 마찬가지 2022년 10월 달에 84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9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 1포인트나 상승된 수치이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 형편이 좋아질 거다라고 답한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뒤 가계 수입 전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9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로 높아졌죠. 수입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전월 대비 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또 소비 지출에 대한 6개월 뒤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냐. 2022년 10월 달에 1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13이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답한 비중이 높아졌다. 전월 대비 2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형편 좋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또 수입은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도 많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지출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앞으로 형편이 더 좋아지고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분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분들은 어디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냐? 자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이 돈을 어디다가 활용하겠습니까? 자산시장으로 다시 투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판단하냐? 2022년 10월 달에 4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69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했을 때 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기가 좋아졌대요. 지금 현재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가 좋아졌대. 그리고 6개월 뒤 향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56이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지금 현재 78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 4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수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취업 기회 어떻게 생각하냐. 2022년 10월 70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81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수치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뒤 금리 어떻게 전망하냐. 2022년 10월 달에 150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05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수치가 굉장히 많다. 앞으로 금리는 낮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수치가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경기는 지금도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취업에 대한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리도 낮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엔 뭡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입이 늘어나면 어디에다가 돈을 쓰겠습니까? 자산시장에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가계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계저축 많이 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87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91이 나왔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땐 동일한 수치이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수치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뒤 가계저축
어떻게 전망하냐? 저축 많이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022년 10월 달에 90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95. 전월 대비했을 때 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저축의 비중이 앞으로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또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부채 2022년 10월 달에 103이 나왔고 지금 현재 100으로 낮아졌습니다. 부채가 낮아졌대요. 또 6개월 뒤 가계부채 어떻게 전망하냐? 102에서 지금 현재 99가 나왔습니다.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수치가 더 높아졌다. 따라서 가계저축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계저축은 좀 더 많이 될 거다라고 답한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부채는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줄어들 것 같다 라고 답한 수치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2022년 10월 달 157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46이 나왔습니다. 아, 떨어질 거다 라고 답한 비중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뭐 1월달 비중에서 봤을 때는 계속 낮아진 수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가격 전망 1년 이후에 가격 전망 어떻게 생각하냐? 2022년 10월 달에 64였습니다. 지금 현재 100이 나왔습니다. 100. 전월 대비했을 때도 8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8포인트나. 앞으로 지금보다 1년 뒤에 주택가격은 더 상승할 거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답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저축도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 답한 비중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이 안 움직일까요? 이분들이 주택가격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주택시장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라고요. 이게 심리. 이 모든 지표가 지금 심리 지표 아닙니까? 심리가 지금 작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점 100보다 지금 높아진 수치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한 수치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자산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다, 심리. 심리에서부터 움직인다. 지금 심리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요. 추세의 흐름을 꺾을 수가 없다고 지금 현재. 바닥, 심리의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지금. 자, 그리고 임금 수준에 대한 전망. 1년 후 어떻게 생각하냐, 임금. 2022년 10월 달에 114에서 지금 현재 116. 임금 높아질 것 같다. 임금도 높아지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물가는 또 내려갈 것 같고 부채는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높아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산시장으로 다시 투입될 거다.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물가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본다면 2022년 10월 달에 5.2%였습니다. 물가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인식은 4.6% 이 정도가 물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1년간 1년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부분이죠. 2022년 10월 달에 4.3%입니다. 지금 현재 3.5%로 생각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어떻게 돼요? 둔화되었죠, 지금.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응답,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가장
높게 생각한 수치는 6% 이상이었잖아요, 지금. 6% 이상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한 수치가 많았다고요. 제일 많았다고요. 그리고 3.4%, 그 다음에 4.5, 5.6이 많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장 응답 수가 많았던 요 금리는 3에서 4%, 23%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2에서 3% 답한 비중이 많다. 그 다음에가 4에서 5% 수준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전월 대비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4에서 5% 이상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것 같다. 이건 감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월 대비 감소됐다고 지금. 그렇다면 전월 대비 증가한 금리 분포도를 보게 되면 몇 퍼센트입니까? 4% 미만이죠. 4% 미만. 그리고 1에서 2% 답한 비중도 굉장히 많다. 자, 물가 상승 기대 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 비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것 같다. 요 비중이 좀 높죠. 그 다음이 농축수산물, 그 다음이 개인 서비스, 공업제품, 이런 단계로 지금 답한 비중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동향조사를 보게 되면 이미 지금 동향 지표가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 예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지고 기준점 100 이걸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지선이 깨져버린 거죠. 지지선이 깨져버린 거다. 그래서 추세의 흐름이 이미 심리는 엄청나게 개선됐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심리가 개선됐는데 손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정확한 모든 지표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집값이 많이 상승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간극이 있고 시차 상승을 두면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생활 형편 좋아졌고 앞으로 형편도 좋아질 거다. 가계 수입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소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답한 비중이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수입이 생기니까 지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취업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금리는 낮아질 것 같고, 또 가계 저축 예전보다 좀 더 늘어났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가계 부채는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앞으로 줄어들 것 같고, 또 물가 지금 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주택가격 앞으로 높아질 것 같다. 엄청나게. 그리고 임금 수준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 물가 낮아질 것 같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낮아질 것 같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통계 지표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심리가 완전히 꺾였구나. 심리, 이제 집을 살 사람들 다 샀는데 이제 집살 매수인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강남에 대출 한 푼 없이 집을 산 비중이 80% 이상이 넘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많다고. 아직도. 여러분들 기준점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남들도 나랑 똑같은 수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경기를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경기가 좋아졌다. 수입은 늘어날 거다. 부채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답한 비중이 많다고요. 주택가격도 앞으로는 더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비중이 많은데 왜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인식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나와 남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모든 이들은 전부 다 다르게 생활하고 있고요. 다르게
자산 현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다시 집값은 심리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